연예인 부부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며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도 더욱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중 고부 갈등은 단골 소재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은 고부 갈등을 겪었지만 본인이 시어머니가 된 이상 며느리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어머니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후부터 줄곧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국악인 김영임은 자신의 며느리처럼 시어머니에게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김영임을 비난하지 않고 4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도 대단한 일이라며 감탄하죠. 그러나 이상해가 김영임에게 했던 만행에 대해 여전히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영임은 이상해 때문에 경찰서도 달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임은 다시 태어나도 이상해와 결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두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상해는 1968년부터 코미디언 이상한과 팀을 이루어 이른바 이상한 이상해 콤비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 후 이주일과 콤비를 이뤄 큰 인기를 끌었고 이주일을 코미디 황제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해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휘말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후배와 함께 상품백화점에 들어가 그날따라 유독 더웠어요. 백화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했어요. 그 사이 후배는 옷을 샀고 옷 수선을 기다리길래 그냥 데리고 백화점을 나왔는데 거기서 무너졌어요. 10분 채도 안 돼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그리고 1979년 이상해는 11세 연하의 경기 명창으로 알려진 국악인 김영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노래를 잘하는 젊은 여자가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해가 찾아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김영임을 보고 이상해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상해는 김영임에게 애정 공세를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고 작전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그 과정이 공개되며 많은 비난을 사게 됩니다. 이상해가 직접 밝힌 일화인데요. 택시 한 대를 대절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김영임을 태웠어요. 그런데 택시 뒷좌석에 거꾸로 들어갔어요. 김영임은 당시 사건에 대해 정말 놀랐어요. 그때 얼굴로 못 보고 뒷좌석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신체 매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라며 실제 피랍 사건으로 오인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해는 그렇게 아내를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갔고 겁에 질린 아내와 관계를 시도했는데 아내가 제발 나쁜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빌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영임은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제 얼굴을 확 쳤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해는 나도 모르게 내 성격에 못 참고 그랬는데 아주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한 거고 무식한 짓을 한 거죠. 라며 지난 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다른 방송에서 덧붙여 설명하길 김영임은 당연히 이상해가 억지로 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자 이상해에 대해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이상해는 아내 김영임에게 굉장히 잘해주었고 하나의 계기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했어요. 모든 걸 나한테 맞추고 한 번은 어떤 기자가 나한테 취미가 뭐냐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수상스키라고 했어요. 근데 난 타본 적도 없었죠. 그것도 모르고 기자가 자꾸 수상스키 타는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당시 이상해는 맨발로 수상스키를 탈 정도로 선수였고 김영임의 도움 요청에 새벽 4시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1 강의로 멋진 사진을 찍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에도 티격태격했다고 하는데요. 이상해는 신혼 첫날 밤새 고스톱을 쳤으며 첫 2년간은 거의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김영임이 결혼 이후 힘들었던 것은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시집살이, 그것보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남편 이상해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시댁 식구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임은 매일 이혼을 하고 싶었고 하루는 심하게 다투어 김영임이 경찰서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으며 결혼 생활 중 집을 나간 게 3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을 가야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도장 찍는 줄 알고 경찰서를 가서 이혼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김영임은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은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얘가 김영임을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물건들을 집어던지면서 싸웠었어요. 방문에 구멍이 날 정도였어요. 김영임을 밖으로 던지기까지 했어요. 살면서 와이프를 2번 던졌어요. 피랍할 때와 싸울 때였죠. 이후에도 이상해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고 동료나 후배들을 새벽에 20에서 30명씩 데려오는 등 힘들게 해 그 스트레스로 김영임은 나중에 공황장애와 안면장애까지 겪게 됩니다.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김영임은 우울증에 체력 문제까지 겹쳐 자궁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피를 쏟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이혼 생각도 했지만 이게 최선일까 싶더라고요. 또 날 지키고자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여자보단 아내, 며느리이길 원했던 남편 이상해에게 서운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김영임은 김윤지가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우리 며느리는 노토치 할 거예요. 딸이나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지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김영임의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었습니다. 고부 갈등은 없었나라는 질문에 이상해는 겉으로는 없었어요. 속으로는 하셨겠죠. 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이상해의 어머니는 고부 갈등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유달리 그런 게 없어요.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늘 안쓰럽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공연하고 늦게 오면 친정어머니 있으면 얼마나 잘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요. 라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상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언제나 복종해요.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예쁘게 생각하죠. 라며 며느리 김영임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김영임은 한 방송에서 때로는 돌아서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싫을 때도 있지만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노력하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스트레스로 인해 김영임은 결국 공황장애를 겪게 됩니다. 공황장애로 10kg가량 빠졌어요. 1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모래알 같더라고요. 눈물이 퐁퐁 나고 그때 당시에 안면 마비까지 왔어요. 한쪽 눈도 안 감기고 음식도 못 씹었죠. 움직이지도 못해서 누워만 있었어요. 이후에도 스카프로 얼굴을 칭칭 가리고 길을 걸었어요. 사람이 너무 스스로 힘들게 하면 그게 자기한테 와요. 김영임은 그래도 남편만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잦은 시련은 부부가 함께 이겨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혼은 매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김영임이지만 김영임은 다시 태어나도 이상해와 결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영임은 남편에게 의지될 때를 묻자 티격거려도 남편 없으면 안 되겠구나 싶다고 했고 이상해도 아내 소중할 때요. 없으면 안 돼. 말다툼할 사람 없어. 심심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혼위기를 거쳤지만 이제는 며느리까지 보며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 김영임 이상의 부부의 앞으로의 날들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